네, 지정된 정류장마다 정차하는 버스, 또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다르게 택시는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안내해서 편리한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택시 기사들의 고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복장으로 운전하셨던 거예요? 네, 이 복장을 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운전을 했습니다. 이 택시물류과라는 곳이 결국 서울시의 택시 정책을 총괄하는 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택시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그 직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택시 기사들의 현장을 찾은 건데요. 그 왜 그러신 겁니까? 그 택시 행정이 시민하고 네. 택시 업계의 어떤 문제를 네. 조율하고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지금 그런 행정인데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대다수가 현장을 모르고 이 행정을 한다. 네. 이런 어떤 그 원성이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네.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현장 체험을 하려고 네.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그 2년 전인 2015년 추석 전날에 첫 그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꽤 되셨네요, 그럼. 지금 매월 한 번씩 해서 16일 네. 현장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여담입니다만은 뭐 근로시간에 안 들어가겠네요, 그거는요. 저희 근로시간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업무 외적으로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그날 얼마나 보셨어요? 제가 이제 평균 한 15만 8천 원. 네. 인데 개인 택시로 하신 겁니까? 법인 택시로 했어요? 법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는 제가 운전할 자격이 안 되고. 예. 그러면 15만 8천원을 버셨으면 그거는 산학금 제외하고 받아가신 거예요? 아니요. 산학금이 평균적으로 이제 주야가 나눠지는데 네. 평균 한 13만 5천 원인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네.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지금 수입된 모든 수입원은 네. 다 회사에 기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 산학금이 한 13만 원 정도 됩니까? 네, 네. 그러면 15만 원 버셨다 예, 그러면 예. 원래 일반 그 법인 택시 회사 기사분들은 3만 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사분들이 산학금을 내면은 평균 그 배분율이라고 해서 네. 약간 100만 원 정도 월 수입원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외에 수입원은 추가 수입원으로 해서 이제 기사들이 이제 가져가는데 지금 개인하고 그 법인하고 기사들의 그 소득이 네.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200에서 네, 250만 원 예, 한다 이거죠. 예. 그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택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분들의 노동 강도가 네. 참 어렵다는 부분은 진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도로 여건도 지금 서울시의 그 정책이 그 대중교통 위주로 가고 있고 네. 그 일부분이 지하철 뭐 증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차로 뭐 가변차로 해서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택시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현장에서 그 단거리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들에게 이 승차감이나 민원이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이라는 것을 직접 제가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손님들 많이 태우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째 하시면요. 예. 그 제일 불평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어떤 거예요? 뭐 저는 그 보통 이제 하루 운행을 나가면 네. 한 30건의 승차 건수가 있는데요. 네. 뭐 대부분 승객들은 뭐 민원을 특별히 내는 부분이 없는데 네. 이제 간혹 그 취객들 분들이나 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좀 이렇게 그 기사분들한테 말을 많이 거는 네. 그런 걸로 해서 기사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밤에도 이렇게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교대주를 하신 겁니까? 지금 법인 택시 경우는 일일 2교대로 돼 있어서요. 네. 오전 4시에 이제 출고를 해서 네.
오후 4시까지 네. 그리고 오후반은 오후 4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저도 똑같이 그 기사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오후반도 많이 뛰셨겠네요. 오후반도 거의 지금 제가 16일 했으니까는 10일 정도로 오후반 뛰었습니다. 그럼 밤에 이게 술 취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술 취하신 지금 택시의 그 되게 이용층이 네. 20, 30대 여성층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대부분 취객들 그러니까 술 손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분들한테 봉변은 당하신 적은 없고. 제가 그분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예, 그 택시 현장에서 기사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그 억울한 기사분들을 보호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겠다. 예, 예. 왜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아니, 경찰분이 이제 제가 운행을 하는데 불러서 이제 그분을 어디까지 모시다 드려 해서 이제 가는 중에 달리는 차에서 이분이 이제 내리겠다고 해서 네. 저는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뭐 취중에 뭐 창문을 발로 차고 해가지고 어이구. 도저히 안전의 문제가 생겨서 내려서 네. 뭐 저한테 무슨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네. 발로 차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자가용 네. 시민들이 저를 갖다 이제 보호해 줘서 어. 결국 그 사건을 마무리했던 그런 지금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저 과장님 예. 택시 기사 하시는 그 비디오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한번 좀 보시면서 또 말씀 네, 이어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카드결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유턴하고 돌아가서 갈게요. 저기 꼭대기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제 4시 교대에 4시 교대. 저도 옛날에 오케이 낸다고 하셨네요. 그러세요? 저 조합장 그 전부 다 동생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여기만 사시는 거예요? 여기 36년이에요. 나 IMF 왔을 때 이 오케이가 양지교통 때 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현장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서울시 정책에 예. 택시 정책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네. 저희들이 그 민선 6기 네. 시장님 취임 후에 네. 그 택시 발전 모델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서비스 혁신 분야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또 경영 개선 네. 이런 그 3대 과제 18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 핵심에 시민들이 그 택시에 대한 불만이 서비스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그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4년 대비 2018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큰 지금 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는 승차 거부가 제일 많죠. 예, 승차 거부하고 불친절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아. 예, 승차 거부 경우에 뭐 단거리 손님을 골라 태운다거나 네. 그리고 그 골목길을 가자는데 중간에서 내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그 애들을 동반한 네. 뭐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을 승차급을 한다거나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제가 현장을 체험을 하면서 예. 그 민원이 지금 2014년 대비해서 거의 40%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현장 소통을 하고 예. 또 담당 우리 그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기사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또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줄기는 뭐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아직도 승차 거부는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당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거부라기보다도 네. 예. 그런 거 좀 어떻게 좀 근절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차 쉽지 거부- 않겠습니다만. 승차 네. 거부의 지금 주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택시 기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제 있어서 저희들이 투 트랙을 가고 있고 있는데 네. 하나는 단속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운수 종사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의 주 지금 내용이
현재 운수 종사자 그 운송병 전가 금지라는 제도가 네. 작년 10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회사에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네. 지금은 그 신차 구입하는 비용만큼 기사한테 부담을 주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 세차하는 그런 비용을 또 기사들한테 전가하는 부분, 또 유류를 무제한 공급해야 되는데 이걸 일정 부분 또 기사들한테 부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작년 10월 1일 그 택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모든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지금 그 시행이 저희 현장에서 확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나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렇게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이라든가 승차가 뭐 결국 그것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의 원천은 이제 어떤 회사의 예. 법인회사의 어떤 부당한 운전 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은. 뭐 일부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택시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네. 악순환고리가 지금 연결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사들 처우 개선이 일차적으로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그 경영 그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은 그 이행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그 버스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네. 버스들도 버스 기사분들 친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월급제가 되니까 상당히 친절해지고 그랬던 네. 걸 제가 예, 기억하는데 예. 이러한 그 택시 기사들의 어떤 그 법인 택시 회사 택시의 완전 월급제 문제 이런 거는 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월급제는 그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네.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법 제도 하에서 이제 이행이 되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지금 해결이 될 텐데 네. 아직은 월급제보다는 뭐 성과 상여금제라든가 전액관리제는 어떤 겁니까? 전액관리제는 기사분들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회사한테 이제 그 납부를 하고 네. 그 납부된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 경영 일부 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급제로 주는 그런 지금 제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학금 제도가 유지되면서 네. 일정 부분 기사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입원은 기사가 다 가져가는 네.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정액제 개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액관리제나 성과급 쪽으로 해서 완전 월급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시행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가 기사들의 처우 문제인데 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서비스 질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 악순환고리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좀 그래서 저희들은 예. 1차적으로 그 현행 제도 하에서 운송병 정화 금지 1차적으로 이행이 된다면은 지금껏 회사한테 일부 납부했던 부분이 기사들 몫으로 돌아가고 네. 그 돌아가는 몫만큼 지금 현재 운행 여건에서 들어온 수입하고 플러스를 하면 네. 조금 더 그 회사 택시 기사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네. 이제 회사 택시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분들은 야간에 그 사실 남들이 쉴 때 일하는 부분이고 특히 금요일이나 이런 목요일 날 심야 승차나 심각한 지역에 기사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안 이런 나가죠. 예. 현실을 볼 때 네. 내부적으로 아직 그 검토는 더 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뭐 탄력 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쯤 그 검토를 해서 그 개인 택시 기사분들까지 이렇게 수입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탄력 요금제라는 것은 뭐 좀 뭐 그 황금 시간대는 좀 비싸게 받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야간에 할증 개념으로 해서 네.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네. 뭐 승차난이 아주 심한 그 시간대에는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택시 네.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시민들과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들이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는 네, 뭐, 예. 뭐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의 고령화 문제, 이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그 서울시에 택시가 한 7만 2천 대가 있고 네. 기사분들이 한 8만여 분 계시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9천 분 중에서 한 34%인 1만 7천 명 정도가 그 지금 그 65세 이상 기사들인데 예. 이분들이
그래서 국토부에서 네. 자격유지 검사라고 해서 그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법적인 지금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도 그 국토부 입장하고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안전 문제, 예. 나이 드신 그 어르신 기사분들이 운전할 때 안전 문제 네. 이런 분들 좀 해결 좀 되겠군요. 예, 그 7개 그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 검사 항목별로 네. 많은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시행 전까지 네. 그 기사분들의 보완 요구하는 내용을 이제 보완해 가면서 그 시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민한 문제가 택시가 너무 많지 않냐, 그죠? 예, 예. 감차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차가 사실은 네. 그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택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게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재원 문제, 확보 문제 때문에 네. 작년까지 추진을 했다가 금년도에 지금 중단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 업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아서 네. 정책을 그 시행을 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예. 그 앱 택시라든가 또 뭐 고급 택시 같은 경우도 뭐 완전 언급지 않은 앱 택시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좀 검토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어떤 지금 겁니까? 앱 택시 경우는 지금 택시가 배회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에서 손님들이 다 이제 타는 방식이면 앱 배 택시는 영업이요? 앱에 의한 영업이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그 정책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한 20% 정도 이 어.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서 또 앱 택시에 대해서 또 좀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니까 네. 갈수록 또 스마트 도시화 정책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앱을 갖고서 택시를 이제 콜하는 방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급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 월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고급 택시 당초 이제 출범을 할 때 네. 상당히 시장 전망을 이제 크게 갖고 네. 그 우버 사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우버가 일반 차량을 유상 영업을 한다는 걸 이제 그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했던 부분이 그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 네. 이 고급 택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망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네. 현재 한 25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택시가 지금 뭐 일반 중형 택시, 고급 택시, 뭐 대형 택시, 고급 택시로 나눠지는데 이런 택시 구조도 국토부 쪽에서는 그 좀 유형을 단일화하면서 고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택시 이런 택시도 도입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도 고급 택시에 대한 그 정책을 네. 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추진을 하려고 네. 택시 업계 쪽하고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 과장님 계속해서 이 복장으로 또 계속해서 택시 기사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경험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지금 퇴직이 한 2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한테 근무 여건이 주어지면 네. 제가 그 마지막 제가 행정 동안 그동안 배운 이런 노하우를 택시 쪽에 좀 쏟고 싶고 해서 네. 매월 한 번씩 앞으로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택시 현장을 나가는 게 제 자랑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택시의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쪽에서 나가는 거를 택시 기사분들이 좀 중심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래서 택시 정책이 택시 기사분들이 그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뭐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이었습니다.